자, 내가 개념 설명하기 전에 그냥 이 문제만 갖다 써볼게. 리미트 x가 1로 가. 오케이. 분모 x-1 분자 x 9제곱 더하기 x 제곱 빼기 2. 됐어? 그럼 만약에 너희가 미분을 배우지 않은 상태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은 함수의 극한이다. 1 넣으면 분모 0, 1 넣으면 분자 0. 오케이, 얘는 0분의 0꼴이다. 0분의 0꼴이니까 어떻게 풀어? 약분해서 0인수를 제거한다. 약분하려면 분자를 인수분해해야 돼. 맞지? 근데 딱 보니까 1 넣으면 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러면 조립제법을 쓸 건데 9차 계수, 8차, 7차, 6차, 5차, 4차, 3차 2차 계수, 1차 계수, 상수함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1 집어넣고 인수분해 열심히 해봐. 인수분해 할 수 있긴 하잖아, 그지? 누가 이렇게 풀겠냐만 할 수는 있잖아. 그러면 분자가 뭐냐면 x 빼기 1로 나누면 당연히 요만큼씩이 8차식이야, 그지? 그럼 7, 6, 5, 4, 3, 2, 1 8차례 8제곱부터 시작해서 7제곱, 6제곱, 5제곱, 4제곱, 3제곱, 2제곱까지는 다 개수가 1이고 그 다음에 1제곱 개수는 2고 상수항은 2고 이렇게 써있는 거잖아. 그리고 밑에 x 빼기 1이 들어있고 여기에 리미트 x가 1로 간다라고 쓸 수 있는 건 맞잖아. 그럼 이제 1단원밖에 안 배웠을 때 이렇게 풀어야 돼. 약분해. 아, 남았다. 1 집어넣자. 그러면 얘부터 얘까지는 숫자가 7개니까 7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정답은 11 이렇게 될 거라고. 됐어? 근데 이제 이렇게 하등하게 풀기가 싫은 거야, 이제부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미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얘를 새롭게 공부할 건데 일단 이 말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로 분자에 있는 식을 전부 통째로 fx라고 치환해. 그럼 이제 네 눈에 얘가 뭐로 보이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그냥 fx라고 보이는 거잖아. 그렇잖아. 이만큼을 전체를 fx라고 치환했으면 그렇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1 빼기 1 여기에 얘만 있으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f'의 1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이만큼씩을 통째로 fx라고 불러봤더니 f1이 0이 되는 건 확실한 거지. 그러니까 원래 이거밖에 없는데 옆에다가 0을 뺐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써도 괜찮잖아. 그럼 얘가 얘랑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저 식을 미분 쳐갖고 1을 넣으면 되겠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fx가 x 9제곱 더하기 x 제곱 빼기 2라서 f를 미분하면 9x 8제곱 더하기 2x 하고 끝난 거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답은 11 이렇게 나온다고. 자, 좌랑 우를 비교하세요. 당연히 얘를 알아들어야겠죠, 그죠? 이해됐어요? 근데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건 이래. 너네가 1단원 때 배웠던 이 얘기랑 지금 배우고 있는 얘기가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야.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라고 지금. 근데 좀 더 편리한 도구를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배운 거를 폐기하고 갖다 다시 바꾸라는 게 아니잖아.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지만 이게 압도적으로 편리하니까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거 해볼게. 74페이지로 와서 7번 먼저 풀어보세요. 이거를 이해했으면 문제 푸는 거 정말 불안치고 저 1분도 안 걸려. 1분이 뭐니? 7번. 이 방식을 적용하시면 7번 문제 푸는데 30초도 안 걸려요. 그치?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x 빼기 1분의
x의 100제곱 조립제법 해봐라. 4시까지 못할걸? 99제곱 98제곱 빼기 1 시작. 이거 싹 다 fx라고 하자. 그러면 어차피 f1이 0일 수밖에 없다. 분모 분자 0분의 0본이니까. 그럼 얘를 앞으로 x 빼기 1분의 fx 빼기 0처럼 봐도 된다. 그러면 x가 1로 간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얘는 f'의 1하고 똑같다. 저거 미분 쳐갖고 1 넣은 거랑 같다. 됐어? 정답은 99가 되시겠죠? 이해되냐고. 됐어?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이제 필수 유형 3번이었던 거고, 자, 다시 앞으로 와서 필수 4번으로 오세요. 문제 봅시다. 자, 함수 fx가 있다. 함수 fx의 식을 봤더니 3차 함계수는 1인데 2차 함계수랑 1차 함계수는 없어. 뭔지 몰라. 상수항은 없고. 자, 그때 첫 번째 식이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fe 라고 써있는 게 는 11 하고 써있는 거고, 두 번째가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 이라는 거는 6이라고 써있다. 여기 제곱이네. 됐어요? 뭐 하라는 거지? 이 형태를 미분계수로서 읽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 그치? 결국 얘는 f'에다가 2 집어넣은 게 11이다 이 얘기고, 지금 여기는 x 빼기 1인 여기가 제곱 빼기 1이니까 x 빼기 1, fx 빼기 1만 놓고 뒤에다가 x 더하기를 따로 쓸 수 있잖아. 그리고 앞에 리미트 x가 1로 간다가 써있는 거고, 마찬가지 얘가 리미트를 만나면 미분계수니까 수렴하고 이것도 수렴하니까 얘를 뜯어서 쓸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이 f'1 뒤에 부분이 곱하기 2분의 1 2라고 써있는 게 6이니까 결국 두 식을 정리하면 f를 미분하여 2를 넣은 결과는 11, f를 미분하여 1을 넣은 결과는 12가 되시는 것 같죠? 보다시피 문자는 A, B로 2개, 식도 2개 있으니까 연립하고 푸시면 나옵니다. 그지? 답 내보세요. 이해하고 있냐? 자, 필수 5번 와봅시다. 자, 보다시피 지금처럼 함수가 구간별로 나뉘어 있어. 누나, 넘어오세요. 필수 5번. 다음의 식이 1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래. 그럼 일단 미분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필요한 조건은 일단 연속이 되고 봐야 돼. 연속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미분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할 거는 x는 1일 때 연속이어야 된다부터 따져야 돼.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가는 좌극한, 리미트 x가 1로 가는 우극한
함수값 f1 세 가지가 모두 같아야 돼 라고 할 건데 이렇게 푸는 거 오늘이 마지막이야. 봐봐. 여기다가 원래 fx를 쓸 거 아니야. 근데 1보다 작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fx의 식은 아래에 있는 걸로 쓰겠지. 그 다음에 1보다 크다는 게 확실하니까 여기 들어가는 식은 위에 걸로 쓰겠지. 제곱 더하기 bx. 맞아?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노랑 분홍 쓴 다음에 결국에 내가 할 건 여기다가 1대로 넣을 거 아니야. 그거를 그냥 처음부터 1이 여기 들어가고 1이 여기 들어갔다가 해도 되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풀자고 앞으로. 알겠지? 구간 분리형 함수가 있을 때 이 경계점에서 연속성을 따지려면은 그냥 얘가 들어가고 얘가 들어간 게 같으면 된다. 그치? 그래서 연속성의 조건을 앞으로는 그냥 바로 1 넣고 1 넣어서 a 플러스 b는 1이다 라고 쓰고 끝냅시다. 이렇게 쓰지 않기로 하고 앞으로. 이해됐어요? 그러면 너네가 이렇게 푸는 결과나 흰색이나 결국 그 말이 그 말인 걸 알아들었으면은 지금부터 여기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렇게 쓸 수 있어. 봐봐. f'x는 x가 1보다 클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를 따지면 그지? 어차피 클 때는 항상 식이 이거였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 미분하니까 여기는 그냥 2ax 더하기 b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작을 때는 아래식이었을 거니까 미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결국에 똑같은 방식으로 1을 여기다가 넣은 거랑 1을 여기다가 넣은 게 같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우리가 정의대로 좌 미분계수, 우 미분계수를 쓰고 열심히 풀어봤자 나오는 모양은 얘랑 같을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자. 알겠지? 그래서 1 넣으면은 2a 플러스 b 1 넣으면은 3. 결국 이 결과랑 왼쪽에서 구한 결과를 토대로 연립하고 푸시면 되겠죠. 그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간이 분리되어 있는 거의 연속성 처음부터 집어넣기, 구간이 분리되어 있는 거의 미분 가능성 미분하고 집어넣기. 쉽잖아. 그지? 자, 정리하고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거 필수 6번. 자, 6번에 문제 2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문제를 너네 이거 고1 때 시험에 나와. 이거 고1 때 나왔었어. 기억이 전혀 안 나지? 공통수학 1 최근에 푼 뭐 중3이 있다 치면은 걔는 아마 기억이 날 거야. 이거 쌤 같은 거 가면 있어요. 해볼게. x 6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b 가 이제 고1 얘기다. 얘를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항상 몫을 우리가 보통 qx라고 쓰고 나머지를 적는데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없는 거잖아. 맞지? 나 시간 남아도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너들을 확실하게 A시키려고 고1 수학으로 풀 거야. 일단 이거는 항등식이야. 맞지? 그러면 여식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1 더하기 a 더하기 b고 우변은 0이지. 그걸 토대로 내가 b라는 값을 마이너스 a 빼기 1이라고 불러도 지장이 없다. 그렇지? 그러면 좌변에 있는 식은 x 6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 요 결과가 열심히 뚱땅뚱땅 정리가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에는 요거의 제곱으로 묶여있는 형태가 나오면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맞죠? 근데 얘가 좌변을 보면 얘가 인수분해가 돼. 요렇게를 묶으면 x 세제곱 플러스 1과 세제곱 빼기 1의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가운데 거 두 개로 묶으면 a로 묶어서 세제곱 빼기로 인수분해가 되거든. 이렇게. 그리고 우변은 뭐 건드린 적이 없어. 그리고 좌변을 다시 얘랑 얘가 공통인수니까 묶어보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1 x 세제곱 더하기 1에다가 a를 더하는 거 이렇게 써있겠죠.
그것이 우변이랑 똑같아. 그럼 보면은 여기도 x 빼기 1 하나 들어있고 여기도 하나 들어있으니까 한 개씩을 약분하면은 여기는 차수 관계 줄어들 거고 요쪽은 앞에 있는 게 요거밖에 안 남죠. 그죠? 요 놈을 얘로 나누시면 이거잖아요. 맞나? x-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니까 이 식을 이렇게 바꿨을 때 하나 약분하면 이거밖에 안 남을 거 아니에요? 여전히 마지막의 식도 항등식이야. 맞잖아? 그러면 여기 마지막의 식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우변이 0 되는 거 맞죠? 마지막의 식에다가 0을 한 번 더 대입하면은 1을 한 번 더 대입하면은 여기는 3 여기는 a 플러스 2 그걸 곱한 게 0이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다고. 네? 이게 미분을 배우지 않고 푸는 그냥 고1짜리들의 풀이야. 알겠지? 됐어? 그 이제 우리의 지식이 여기서 멈춰 있는데 만약에 미분을 배우면 이거를 얼마나 더 편하게 풀 수 있을까를 하는 거라고. 됐지? 간다. 자, 이 식을 기억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기억의 식에다가 x는 1을 대입한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0이다 라고 나오는 것까지는 아까랑 똑같죠? 그 다음 두 번째 기억의 양변을 x로 미분한다. 그러면 식이 이럴 거 아니야? 좌변은 6x 5제곱 더하기 3ax 제곱 하고 b는 죽었지? 미분하면 b는 떨어져 나가잖아? 그 다음에 우변을 미분할 건데 얘가 보면은 1번식과 2번식이 곱해져 있어. 그러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써봐. 앞에 거 미분하면 x-1의 제곱 미분하는 거잖아. 그치? 이거 미분하면 식을 이렇게 써요. 2가 앞으로 내려오고 안쪽에 거 그대로 써주고 지수가 1만큼 줄어들어. 그리고 나서 속에 있는 거를 미분한 도함수를 곱한다 했잖아. 근데 그 애가 1이니까 곱할 필요가 없어. 인정해? 다시 fx의 n제곱 미분할 때 n 내려오고 차수한 게 줄어서 쓴 다음에 요거를 미분한 도함수를 끝에다 붙인다 했어. 그러면 마지막에 붙는 게 이 녀석을 미분한 도함수가 붙는데 그게 1이니까 쓸 필요가 없다고. 이해됐지? 그래서 앞에 있는 동그라미 부분을 미분하면은 그 식이 그냥 2의 x-1하고 똑같죠. 앞에 거 미분, 그 다음 뒤에 거 그대로 qx 더하기 이번에는 앞에 거를 그대로 써. x 빼기 1의 제곱 그리고 뒤에 거 미분해봤자 뭐 요런 이상한 식 미분해봤자 그냥 뭐 q를 미분한 식이다라고 대충 지르면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어차피 이 새끼가 뭔지 몰라도 미분하면 더함수가 있겠죠. 그죠? 이 주황색에다가도 또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6 더하기 3a고 우변은 요 인수랑 요 인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0이야. 그래서 이 결과가 한 방에 튀어나와. 그치?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미분을 배우면 당연히 시험을 이렇게 푸는 이제 머저리는 없어. 왜냐면 너네가 센에서 이 문제 만나면 센 답지가 이렇게 써있거든. 근데 공부하다 보면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야. 옛날에 배운 거랑 지금 거랑 왜 다르게 푸는 거지? 이럴 수 있다고. 계속 그거를 잘 이해해야 돼. 수학에 있는 대부분의 단어들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거든. 알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도 고1 애들 내신 대비할 때 얘가 좀 머리 좋고 좀 친다 하면은 이렇게 가르쳐 주긴 해. 근데 이제 서술형 때 못 쓰는 거잖아, 그때는. 이제는 너네가 서술형을 만났는데 이렇게 풀고 있으면 이제 선생님이 너한테 이제 혀를 끌끌 차면서 이제 만점 주겠죠. 틀린 건 없으니까. 틀린 건 없잖아. 주로 잘 풀었잖아. 근데 아예 안타까운 새끼 하겠지. 이렇게 푸는 되는데. 이해됐지? 맞냐? 국문고는 이런 문제를 한 3년에 한 번 꼴로 내는데 가끔 나올 때가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아마 이번 숙제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배운 기본 개념이랑 실제 문제랑 그 간극이 되게 심한 단원이 여기거든. 그냥 배운 건 뭐 별로 안 배운 것 같아. 근데 막상 모의고사랑 수능 문제를 보면 개빡세거든. 그거 하나만 딱 보자. 딱 하나. 이거 하고 갈 거예요. 자, 숙제는 어디까지인지 알겠지? 유형편하고 개념편 둘 다 이 도함수라고 하는 곳까지 해서 오시면 됩니다. 됐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74페이지의 4번인데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만약에 이 문제를 읽었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겠다 하고 바로 손가락이 움직이는 친구들은 고1 수학을 좀 잘 알고 있는 거고, 이걸 보고 이제 당황해서 이제 손가락이 못 떨어지고 있으면 이제 고1 게 약한 거야. 잘 들어봐. 지금 FA랑 F3이랑 F5가 다 똑같대요. 그죠? 그죠? 이렇게 대입한 결과가 같을 때 이 각각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내가 얘를 한번 는 K다 이렇게 쓸게.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 F한테 A를 넣어도 K가 나오고, F한테 3을 넣어도 K가 나오고, 5를 넣어도 K가 나온다. 그치? 여기를 K라고 쓸 수 있는 순간 분홍색으로 분석할 수 있잖아. 그리고 이제 그 분홍색의 분석 결과를 이렇게 한 줄 요약할 수 있어요. fx가 는 k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해가, 그 해가 바로 a하고 3하고 5였다. 그치? 왜냐면 fx가 3차 함수니까 여긴 3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을 푼 해는 당연히 3개야. 실근학원 포함해서. 근데 보니까 이 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 숫자가 여기서 a가 들어가도 되고 3이 들어가도 되고 5가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노란색 방정식의 세 근이 a, 3, 5인 거지. 그치? 이해됐어? 그럼 이걸 보고 내가 fx-k가 는 0이다. 요 k 넘겨서 요렇게 생긴 방정식을 풀어도 여전히 근이 a하고 3하고 5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물결친 함수, 요 물결친 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당연하게도 a하고 3하고 5로 묶여있겠죠. 그래야 a가 들어가서 0 나오고 3이 들어가서 0 나오고 5가 들어가서 0 나올 거니까. 그렇지?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 fx에서 k를 뺐다라고 하는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거라. 결국에 fx라는 식은 그냥 k를 옆으로 이항하시면 되는 거잖아. 했어요?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f'1이 14라 그랬으니까 얘를 미분치고 지금 1 넣으라는 건데, 자, 요 식을 미분한다고 치면 어차피 뒤에 있는 상수 부분을 미분하면 사라져. 그럼 요만큼만 미분 잘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식이 3개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 미분할 차례야 나머지는 그대로 써. 이렇게 쓰겠지. 자, 그래서 f'x는 자, 요 놈을 미분할 차례면 뒤에 두 개만 그대로 쓰면 돼. 근데 얘 미분해봤자 1이잖아. 그죠? 그럼 1 곱하기 요거 그대로. 이번에 얘를 미분할 차례면 이거 미분해봤자 1이니까 나머지 거 두 개 그대로. 마지막도 요 놈 미분할 차례면 요거 두 개 그대로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요거 미분하고 요거 그대로 쓴 거고, 요거 미분하고 요거 그대로 쓴 거고, 요거 미분하고 요거 그대로 쓴 거고. 3이네. 됐어요? 됐어요? 여기다가 1 집어넣자. 그럼 이제 F'의 1은 8. 그 다음에 1-A 곱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1-A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썼더니 걔가 는 14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해됐는가? 뭐 얘가 나오겠지 뭐. 이해됐어? 자, 이것도 어디까지나 너네가 아직 이거밖에 안 배워서 이렇게 풀고 있는 거야. 나중에 또 3차 함수를 배우면 또 다르게 풀 수 있어. 3차 함수를 배우면 3차 함수를 그려. 그거 모양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 다다음 시간에 할 거야.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A를 넣고 3을 넣고 5를 넣어서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는 뭔가의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여기가 A하고 3하고 5란 뜻이지. 그래야 노수 함수값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 이런 분석을 한 거가 그래프로 이렇게 딱 보이는 순간이 되는 거야. 다 배우면. 지금은 이제 이 그래프를 또 말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배운 상태로는 이렇게밖에 못 푼다. 이해됐어요? 집에 들어가실 거고 내가 당부 하나 하면 76페이지에 있는 문제 6개가 다 빡셀 건데 그 6개는 좀 시간 투자 많이 해서 해보시고 알았지?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는 제 생각에 월요일 날 오면 3시간 있잖아. 3시간 중에 1시간은 아까 말한 진단평가를 볼 거고 25문제 남은 2시간이 있는데 아마 2시간 내내 오답해야 될 것 같아. 니네가 질문 오답이 개 많을 거라고 보여. 딱 봐도. 그러니까 아마 다음 시간은 진도 못 나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고 숙제를 좀 성실하게 해오세요. 다음 시간에 메인 숙제를 풀어주는 건데 숙제를 안 풀어오시면 얻어가는 게 없다. 오케이? 들어가세요. 질문할 거 있으면 나와서 질문하시고. 어디 있는데요? 아무나 그러는데 없으면 다시 또 와서 여기 안 쓸 수 있어. 안 있어. 뭐 있으면 뭐 있어? 있어? 아니 있어.